오늘은 기하 벡터 2차 곡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그 기하라는 단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찾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가장 중점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방정식, 그 다음에 접선, 뭐 이런 형태로 모양들이 잡혀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처음에 나온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 정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직선, 이 정직선이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 직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점과 준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얘는 모임이죠. 점들을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옆으로 누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점과 이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이 가운데 지점은 일단 이렇게 선을 쭉 이어서 직각으로 만들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 점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또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이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표현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기호로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정되어 있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뭐 L이라는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좌표에다 옮겨 놓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정의를 통해서 좌표 위에다 얹어서 일단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초점과 준선을 이어서 가운데 지점을 먼저 찾으세요. 이 지점이 뭐냐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꼭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요 점, 거리가 같아지는 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 x는 마이너스 p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까지 요 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요 점, 요 점들을 쭉 이어지면 나타나는 요 선이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얘 이름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점을 pxy라고 놓고 여기 pxy와 f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pf와 요 아래까지 이걸 h라고 놓으면 ph까지 거리가 같아지게 하는 그런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직접 만드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pf의 길이는 루트의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그 다음에 ph는 절대값 x에서 마이너스 p를 이렇게 빼준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시키면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콜 x 플러스 p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오냐면 y 제곱은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지워주면 4px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하실 게 여기 들어가 있는 p가 결국에 뭐다? 초점의 x좌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동하기 전에는 꼭지점이 원점일 때 이런 식으로 y제곱은 4px라는 모양으로 식이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점이 0,p 이게 y축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라고 표현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을 보면 결국
초점하고 준선의 가운데 지점에 꼭지점이 놓일 거고,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 요걸 XY라고 두고 다시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내려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진다라는 걸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PF하고 PH, 이 수선의 발하고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 이것이 절대값 y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xy가 좀 바뀌었구나, x를 y로 y는 x로 이렇게 바꿔놨구나 라는 생각을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바꿨기 때문에 결국 계산하시면 x제곱은 4py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여기 p가 들어가 있는 놈은 초점의 y좌표 요거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그 방정식을 만드는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이 f-4,0 준선이 x는 4인 포물선을 보실 텐데, 이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죠. 이게 -4,0이고 준선이 x는 4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꼭지점이 원점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초점이 양수이고 준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감쌀 때 이 모양이 y제곱은 얼마였어요? 4px였죠? 여기 p였을 때. 근데 단지 p가 -4라고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얘는 y제곱은 -16x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초점이 5,0 준선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림 안 그리셔도 그냥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칭적으로 되어 있죠. 원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됩니다. 초점을. 자, 그럼 얘는 x제곱은 4py니까 여기다 5를 곱해서 y를 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은 20y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하고 4번에서는 일단 이제 그 원점으로 기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동되어 있는 형태의 식이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을 좀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양이 어디서부터, 원점에 있던 어떤 거로부터 평행 이동되어 있나를 좀 봐야 되는데, 이동되기 전의 단계는 y제곱은 -x라고 되겠죠. 그쵸? y제곱은 -x라는 형태였어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이 얘기했죠. y제곱은 4px라고 되어 있는데 p가 4p가 마이너스니까 p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4분의 1, 0이었고 준선은 x는 4분의 1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평행 이동했는데 어떻게 이동했냐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초점도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이 그림을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꼭지점이 여기로 이동이 됐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초점도 같이 이동하고 준선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라 결국은 초점 준선을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점은 얼마가 되냐면 x로 3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4분의 11이 되고 y값은 -4가 되겠죠. 이게 요 위에 있는 형태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선은 얘는 기존에 이거를 y로는 이동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x로 3만큼만 이동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x는 3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4분의 1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4번은 이동하기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 x제곱은 8y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얘는 0,2 돌아가 있죠. y축 위에 그 초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를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초점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4,3. 그 다음 준선은 x로의 이동은 의미가 없고요. y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큼,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타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고정되어 있는 두 정점, 정해진 점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점이 두 개니까 F와 F'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타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이 타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F라 하고 F'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가 일정한 C를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P, 이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거리가 똑같은 C를 갖다 쭉 팽팽하게 유지시켜서 돌려보면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P점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있는 F'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대칭 형태의 타원 모양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과 거리의 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거리의 합은 EA라고 두는데, 그게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장축의 길이거든요. 보통 거리의 합이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장축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두 점과 거리 합, 장축의 길이를 통해서 자취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렇게 모양이 타원의 모양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을 좌표 위에다 한번 얹어서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인데요. 초점이 C,0, 마이너스 2,0이고 거리합이 2a인 이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2a가 되게 하는 그런 이 점 P점의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x하고 y라고 정해서 자취를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한번 보시면은, 일단 PF하고 더하기 PF'이 얘가 2a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 식으로 정리한 거를 나중에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만 증명을 할 겁니다. 쌍곡선에서도 증명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방식은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기니까 책을 읽어보고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잘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F의 길이는 루트에 x-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더하기 루트에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가 두 개 들어있는 형태의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루트 하나를 옆으로 넘겨서 제곱시켜가지고 루트를 한번 지운 다음에 또다시 지우는 과정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이 4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에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좀 귀찮긴 하지만 쫓아오세요. 나중에 어차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냥 우리가 식으로 정해진 거를 만들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x제곱 지우고 c제곱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나오죠? 4cx 이퀄
4a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옮겨주고 얘를 일단 4로 나눠준 다음에 옮겨주도록 할게요. 얘는 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이게 4a 제곱 마이너스 4cx 4는 지웠군요. a 제곱 마이너스 c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이쪽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a 제곱 cx 플러스 c 제곱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냐면 x제곱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x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얘랑은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a제곱에 y제곱이라는 x제곱 y제곱이 남고 나머지 a제곱 c제곱을 옆으로 넘겨주면 a제곱으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이 있는데 얘를 나눠서 표현을 해주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놈을 b제곱이라고 모양을 바꾸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것이 되고 여기서 c제곱은 a제곱과 b제곱을 장축과 단축 쪽을 빼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위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장축이 a고요. 뭐냐면 y가 0일 때 x를 끊는 것이 a하고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단축 쪽이 b하고 마이너스 b입니다. y축을 끊는 쪽이 y축이 단축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이 꼭지점들을 4개를 지나는 이런 식의 타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양이면 얘예요. 그런데 원래 타원을 만들 때는 초점에서부터 원래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이 나오면 그냥 A, B 이렇게 찍어 놓고 그 타원을 돌리시면 돼요. 근데 이때 초점을 찾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 초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이 공식을 외우시던지 아니면 요 가운데 있는 초점을 기점으로 가운데 있는 걸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예요. 왜냐면 이 더한 게 어차피 이 전체 길이 2A였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가 B죠. 그러니까 이쪽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C제곱은 당연히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을 역으로 찾는 거죠. 됐죠? 자,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좀 그리고 장축, 단축, 초점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25분의 x제곱 16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x축 끊는 점 y가 0일 때 x값이 5고요 5-5죠. 그 다음 여기는 4하고 마이너스 4를 끊겠죠. y쪽을.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나타난다. 그러면 초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초점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이으시고 여기가 5죠. 그 다음 여기가 4니까 초점은 3 이렇게 표현이 돼서 초점의 좌표는 3,0 또는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축은 긴 축이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 10이고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 이쪽이네요. 8입니다. 자, 다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더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내용 설명할 때는 X축을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Y축을 기준으로 초점이 놓여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x제곱 4y제곱은 20인데 이쪽이 20이면 이 모양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20으로 나눠서 4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걸 갖고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잘 보면 x는 얼마냐면 2하고 y값이 마이너스 2예요. y값이 루트 5고 한쪽이 다른 쪽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더 긴 쪽이 어디냐면 이쪽 Y쪽이에요. 항상 초점은 장축 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대각선 방향이 루트 5고 여기가 2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에 초점이 나타나는 거라 초점은 얼마에 나타나냐면 0,1이나 0,-1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이쪽이죠. 긴축 얘가 얼마냐면 2루트 5고 단축의 길이가 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초점 주어지고 장축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점을 먼저 찍습니다. f 2,0 이쪽은 f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어요. 장축의 길이가 4루트 3이면 이쪽이 얼마냐면 이쪽이 2루트 3을 끊는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2루트 3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장축에 있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려서 타원의 모습을 취합니다. 자, 이제 단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냐면 초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단축의 꼭지점 쪽으로 선을 이어서 여기가 2루트 3이고 이쪽이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12, 4니까 8,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의 높이가 2루트 2, 이쪽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원래 A였고요. 여기 있는 2루트 2가 되는 요 놈이 B가 되기 때문에 A제곱 12분의 X제곱 더하기 얘는 8분의 Y제곱이 1이라는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이 Y축 쪽으로 가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초점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0,7 루트 7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럼 단축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으니까 단축의 길이가 이쪽은 3하고 마이너스 3을 지내겠죠. 그래서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 장축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초점에서부터 단축의 꼭지점 쪽으로 이렇게 선을 이으면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얼마예요? 여기가 루트 7 아니죠? 여기가 루트 7이고 이쪽이 3이 되고 그래서 이쪽은 제곱하면 이게 길이가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4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이쪽이 4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x쪽은 3, y쪽은 4니까 3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형태로 식이 나타나고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풀어서 숫자니까 간단한 숫자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쌍곡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의 정의는 고정되어 있는 두 점, 얘는 당연히 초점이겠죠. 정해진 점, 초점 F와 F'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거리의 차를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쌍곡선은 꼭지점하고 그다음 그 초점이 올라가 있는 주축이라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축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주축의 길이가 2a로 또는 뭐 다른 값으로 일정한 형태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에서 얘를 f 프라임 f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떤 P점까지 이 PF하고 PF 프라임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P점이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편에도 나오고 이쪽 편에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이어준 이 선상에 어디에 그 꼭지점이 등장하냐면 P점이 여기였을 때 PF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얘하고 얘를 뺀 이 거리의 차이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꼭지점으로 잡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나오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림의 모양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일단 모양은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포물선이 양쪽으로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모양을 잡아내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타원에서 만들듯이 거리의 차기 때문에 얘를 뭐 루트 씌워진 걸 또 제곱해가지고 모양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되고 쌍곡선의 식은 이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셔라 어떻게 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좌표에다 얹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쌍곡선의 식은 아까 정의에서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데 모양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모양을 바꿔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1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면 xy가 바뀌어진 형태라서 축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그것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예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형태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먼저 x축 쪽에 a하고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을 찍습니다. x가 0일 때 a하고 마이너스 a는 지나니까. 그런데 y축 쪽에는 x가 0이라고 y 값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b하고 마이너스 b라는 걸 먼저 찍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원래 이거는 표시되는 선이 아닌데 사각형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꼭지점 끝점들을 잇는 직선을 그려요. 원점을 지나게 되는 이런 직선을 그립니다. 요 선이 당연히 y는 얼마가 되냐면 a분의 bx가 되고 이 선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됩니다.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이 나오면 항상 같이 끌고 다니셔야 돼요. 지수로 구할 때도 점근선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나오면 항상 같이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 여기까지 요 길이가 이제 몇이 되냐면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이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기점으로 원형 형태를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 위에 있는 끊는 이 점, 요 점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만든 거예요. 이게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0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0 이런 자리가 초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리냐 이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요 꼭지점 a, 0 마이너스 a, 0을 지나면서 이 점근선에 접하는 형태로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초점을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점으로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점근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그리기가 좀 불편한데 많이 그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 통해서 그냥 나오니까 몇 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번 좀 그려보시면요.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초점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Y축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가 그러니까 주축의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를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초점이 올라가 있고 꼭지점이 찍히는 요 점을 주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 찍히냐면 여기 찍히겠죠. B, 그 다음 여기 얼마? 마이너스 B. 얘는 X가 A, 마이너스 A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얘는 가짜선이에요. 정근선이라서 보이지 않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향해 가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갖고 초점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점근선에 점점 붙어가는 형태로 모양이 나온 요게 바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초점과 꼭지점 주축의 길이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식은 당연히 3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주축이 당연히 x축 위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위에 3과 마이너스 3을 찍고 y 위에 2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점들, 뭐 점 찍기도 귀찮으니까 끝점들을 지나는 이런 점근선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꼭지점, x축 위에 있는 이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점은 어떻게 나타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보면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이죠. 얘를 이렇게 원형으로 돌린 거라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13,0 이쪽도 마찬가지로 얼마? 마이너스 루트 13,0이 초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구하려고 했던 초점은 당연히 좀 간략하게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은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선, 요 선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주축이고요. 그러면 꼭지점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에요.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라 주축의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이퀄 마이너스 12. 이 중간에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 얘는 쌍곡선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뒤쪽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2로 나누겠습니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축 위로 뭐가 등장해 있다? y축 위로 꼭지점이 등장해 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쪽 x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점근선을 구할 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점근선을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점근선이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점근선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요 길이 얼마냐면 루트 3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요 길이만큼 일로 돌려서 여기에 루트 7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7 해서 이 초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점근선에 접근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당연히 0,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이 올라가 있는 얘하고 얘 사이에 이 길이가 주축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4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11번과 12번은 기존에 있던 그 쌍곡선의 모양을 평행 이동해 가지고 모양을 잡으란 얘기인데 앞에서 다뤘던 포물선에서 다뤘었나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제 좌표를 구하는 형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결해 보시고 안 되시면 학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 풀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워낙 2차 곡선이
정의를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워낙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 도형에 대한 것들, 이 모양에서는 어떤 도형이 나온다,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걸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선분 AB와 AB하고 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같은 길이의 선이 B에서부터 묶고 나머지 고정점 하나가 어디냐면 F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F는 고정점이지만 B라는 위치는 고정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A 위치를 1로 이동하면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 자체가 이동을 해서 B점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지우개졌냐? 자, 이렇게 B가 이렇게 이동해서 자 위에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역시 B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요 선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 여기 있는 이 P점 뭐냐면 여기 팽팽하게 선을 이은 다음에 길이가 똑같게 AB하고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PF 더하기 PB의 길이가 동일합니다. AB하고 PF 더하기 PB. 그러면 여기다 한번 AB를 이 옆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팽팽하게 좀 이으면 P가 뒤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되는 형태로 P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A를 이쪽으로, 그쵸? A를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B점은 여기 나오는데 얘가 길이가 이게 P점이 일로 들어가면서 요 가운데 위치에서 똑같아지게 돼 있어요. P점이.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당연히 P점은 일로 와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B하고 PF, PB 똑같아지는데 그걸 한번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한번 좀 보도록 하면요. 자, AB는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AB는 AP하고 PB라는 걸 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얘랑 얘는 똑같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AP가 PF랑 똑같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고정되어 있는 점, 고정점,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움직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P까지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고정되어 있는 선까지 거리가 같은 이런 점들을 다 모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다? 포물선이구나. 고정된 점과 고정된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포물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정되어 있는 두 점에서 여기 P점까지 이 거리가 고정하고 실을 팽팽하게 유지해서 연필을 움직이니까 실이 팽팽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 거리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렇게 이으면 얘는 타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타원. 자, 일단 중심이 C인 원 내부에 한 점 F가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 얘는 동점이 움직이는 점, A에서 AF의 수직이 등분선이 A와 C를 연결한 직선과 만나는 점이 P야. 우리가 원하는 건 P의 자취. 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고정된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정된 점이 어디냐면 원의 중심 C는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 또 있죠. F라는 점이 있어요. CF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 고정이 되어 있는 C하고 F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에 젖히니까 P까지를 선을 이어요. 이렇게. 자, CP하고 PF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이 두 점이면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고 거기까지 거리 합이 일정한지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날 때 이제 AF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F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PF 길이하고 PA 길이가 동일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CP하고 그 다음에 PF를 더해주면 CP하고 당연히 PA를 더한 거랑 똑같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CA라고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정된 원위에 있는 두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가 그리는 자취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고정점을 한번 보죠. 고정된 두 점이 C하고 C' 두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로는 타원 아니면 쌍곡선의 형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하려는 자치가 P예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에서 P까지를 선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됐죠? 자, 여기서 표현을 할게, 큰 원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하고, 됐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얼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얼,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얼, 그 다음에 이 P는 움직임에 따라 원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 원에, P라고 되어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얼 다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CP는 당연히 CP는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해준 놈이죠. 자, 그 다음에 C-P라고 되어 있는 이걸 이은 거, 예를 보면 당연히 긴 반지름에서 여기 짧은 반지름을 빼주면 되니까 라지 얼에서 얼 다시를 빼주는 거예요. 지금 고정된 두 원이니까 뭐와 뭐가 일정하냐면 중심도 일정하고 반지름도 일정한 거죠. 얘네들은 얼 다시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없애기 위해서 얘네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CP하고 C-P하고 더해준 것이 뭐가 되냐면 얼 플러스 얼, 라지 얼이 돼서 얘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합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심이 C인 원의 밖에 한 점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딱 보면 C가 고정되어 있고 F가 고정되어 있어. 고정된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위를 움직이는 동점 A가 있는데 얘는 A가 여기일지 몰라요. 그럼 P가 그 위치에 따라 달라져. AF의 수직이등분선이 여기에 점선인데 이 점선이 여기 있는 A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P야.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취를 만드는 곳으로 선을 이렇게 이어달라 얘기했죠. 먼저 자, 선을 이어주세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F하고 그 다음에 AP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PF하고 AP가 길이가 똑같죠.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CP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CP는 뭐가 나와요? CP는 AP에서 뭘 빼는 거예요? AP에서 여기 있는 반지름 얼이라고 놓을게요. 얼을 빼주면 CP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P하고 CP의 거리의 차이가 얼로 일정하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는 두 점, 이게 여기 CP얼, 이게 FP죠. AP하고 FP가 똑같으니까 FP하고 CP를 뺀 놈이 얼로 일정하니까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형태의 자취가 P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정된 두 원이 있습니다. C하고 C-인데 여기에 C의 반지름을 얼, C-의 반지름을 얼 다시라고 놓으면 얘는 이 두 개는 뭐예요? 당연히 일정한 거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동시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놓으면
이 원의 반지름은 이 중심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요. 그쵸? 얘는 뭐라고 놓으면 all 2-라고 놓으면 얘는 일정한 게 아니라 변동하는 형태의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점이 이동을 하면 외접하는 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두 점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점까지 이 거리를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그러면 CP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all하고 all 2-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C-P의 길이는 all-랑 all-2-를 더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놈이 변동하고 있고 얘네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동되는 걸 없애는 겁니다. 얘네들을 빼시는 거예요. CP하고 그 다음에 C-P 이것이 all-all-가 되는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결국 CP하고 C-P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형태의 자추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다? 쌍곡선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다 배웠고 정의를 배웠고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네모칸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메꿔서 선생님한테 좀 체크를 받으세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 한번 다시 한번 내용 확인차 다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체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접점 x1, y1에서 각도형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여라. 여기서는 유도하는 형태는 뭐 일단 어떤 식으로 그 공식을 만든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뭐 책에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한 건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 위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접점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공식은 전부 다 뭐냐면 원점이 꼭지점이거나 아니면 중심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접선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별식을 쓰거나 원점으로 이동한 후에 공식 쓰고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접점이 주어질 때는 집어넣는 방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 x제곱이 있을 때는 x1, x를 넣고 y제곱이 있을 때는 y1, y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x가 있을 때는 2분의 x 플러스 x1을 넣고 y가 있을 때는 2분의 y 플러스 y1이라는 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먼저 볼 텐데 y제곱은 4px라고 되어 있는 이런 포물선의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 y제곱 대신에, 그러니까 x1, y1이 요 위에 있는 점이에요.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y제곱 대신에 y1, y가 되고 4p에 x라는 1차식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이라고 됩니다. 따라서 얘는 y1, y는 2p x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잊지 마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 원점이 꼭점이나 그 도형의 중심이 되는 경우에만 쓰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 y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는 형태면 당연히 a제곱분의 x1x,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 y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 축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초점의 위치가 x축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y축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형태의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만드는 게 기본적이냐면 이걸 다 계산해야 돼서 그래요. 이게 y제곱은 4px라고 되어 있는 놈에 이 위에 있는 점 x1, y1, p라고 놓으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됐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사실은 접점은 이미 알려준 거죠. x1, y는 준 거니까 얘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y는 m의 x 플러스 x1 플러스 y1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또는 x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를 접하니까 사용해서 나온 공식이에요. 근데 만들기가 귀찮아. 계산량이 많아. 공식을 일반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숫자로 되어 있으면 뭐 풀만 하지만.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로 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m일 때 각도형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라. 뭐 유도는 안 하고 공식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y제곱은 4px라고 돼 있으면 얘는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y는 기울기가 mx니까 b라고 놓고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걸 쓰면 이 뒤에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공식이 이제 이동이 되어 있거나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판별식을 집어넣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공식을 알고 있어야만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공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에서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형태로 공식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타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울기가 m인 형태의 접선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면 얘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이 등장한다라는 거를 암기를 하셔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3번부터 18번까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던 공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연습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내용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9번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고 되어 있는 이 포물선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각도를 준 거네요. 뭐냐면 탄젠트 세타 그 기울기가 30도인 루트 3분의 1인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제곱은 마이너스 12x니까 공식이 있죠. 기울기가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루트 3분의 1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직선이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고 얘가 3,0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a는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에 뭐 단순한 연습이지만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타원 9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에 접하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의 수직인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접하는 접선인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y를 넘기면 마이너스 3. 그럼 이것의 수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3분의 1을 기울기로 갖고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이 9고 b제곱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공식을 넣어주시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얘는 3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되겠습니다. 따라서 9m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면 값이 여기 있는 m이 3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이 n이 2죠. 4가 돼서 값이 5가 나오겠습니다. 자, 21번 y는 3x 플러스 3이 쌍곡선 k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이 1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을 만들고 초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이네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이것이 여기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이제 3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은 쌍곡선에서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이 이거죠. k
그 다음에 m제곱이 9니까 9k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b제곱 그대로 쓰시면 돼요.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근데 얘가 결국 요 모습이니까 이 뒤에 있는 루트가 3이 되겠죠. 그러면 9k 마이너스 9가 9가 되고,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쌍곡선의 식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이 1이라는 형태의 쌍곡선이 나타날 텐데,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x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쪽에 3, 이쪽에 마이너스 3 찍고, 이렇게 점 찍어서 점근선을 그린 후에 여기 나타나는 이 길이가 루트 2의 제곱 이거니까 루트 2 얼마예요? 11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을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돌리시면 이 자리가 몇이냐면 루트 11,0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11,0이니까 따라서 뭐가 되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1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2차 곡선의 응용에 대해서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인데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에 있는 점 P라고 되어 있고, 초점을 C, 마이너스 C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P점에서 F를 프라임을 잇고 다시 F를 이렇게 이었을 때 나타나는 요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기울기죠. 그쵸?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M이 X좌표인데 M을 늘렸다는 얘기는 이 위치, P의 위치를 계속 위로 요렇게 계속 올려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P, F'F는 이 점들이 점점 뒤로 이동함에 따라 기울기가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근데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 나올 수 없는 게 P점은 결국에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정근선 위쪽으로 거의 붙어 나가기 때문에 정근선 위로 계속 붙이면 결국에는 저 멀리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커질 경우에 이 탄젠트 세타 기울기는 결국에 뭐에 접근한다? 여기 있는 정근선의 기울기에 접근하는데, 정근선의 기울기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a고요. 이쪽을 b로 찍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근선의 기울기는 a분의 b라고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그 다음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 사이에 PQ하고 PF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2A 플러스 마이너스 어리됨을 좀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쌍곡선의 초점에서부터 요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니까 PF 프라임 마이너스 PF가 뭐가 되냐면 2A로 일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Q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반드시 반지름 어리 되기 때문에 QF'은 항상 일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PQ하고 그 다음에 PF를 뺀 이 길이, 그러니까 PQ와 PF를 뺐는데 얘는 일정하니까 PQ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게 언제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서 요 뒤로 갔을 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PQ에서 PF'을 빼준 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PF'에서 다시 PF를 빼준 놈으로 이 두 파트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2A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PQ에서 PF'을 뺐을 때 값이 뭐가 되느냐를 좀 보면 가장 커졌을 때가 얼마인지 가장 작아졌을 때가 얼마인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PQ가 가장 길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 뒤로 넘어갔을 때고, 그 다음 PF가 요거니까 가장 컸을 때가 언제냐면 최대가 어리 되겠죠. 반지름. 자, 그 다음에 가장 짧았을 때가 언제냐면 Q가 여기 와 있을 때예요. 그러면 PQ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빼주면 최소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얼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놈은 당연히 최대값이 뭐가 나오냐? 2a 플러스 얼이 되고 최소값이 당연히 2a 마이너스 얼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곡선 형태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